안녕하세요. 자산 그리고 자유 아마티아의 아나운서 권석합니다. 네,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가업상속 공제 제도라는 건데요. 오늘도 역시 세무의 대가 전성구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업상속 공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대표적인 가업 승계 제도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 가업 승계하면 이 제도로 이제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가동 법인이 약 110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0년 이상 된 회사가 한 11만 개 정도 되고 또 개인으로서 한 회사는 한 760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20년 이상 된 게 한 60만 개 정도가 돼요. 그만큼 이제 승계에 대해서 고민하실 분들이 많다는 의미인데, 근데 사실 이 가업상속 공제가 아주 중요하고 유용한 제도인데 조금은 민망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제도를 이용한 사례가 한 100여 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제도에 비해서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제도죠. 내용도 복잡하고 그래서 좀 내용이 조금은 길어지겠지만 최대한 압축해서 요점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이 제도도 적용받으려면 자격 요건이 사실 많이 까다롭고 적용을 받고 나서도 오랜 기간 지켜야 할 사항도 많아서 쉽게 접근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업 운영 기간에 따라서 최소 2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니까 가업 승계를 위해서는 아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격 요건도 까다롭고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은 그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우리 회사가 이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회사인지 그 요건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적용이 될 수 있는 회사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요. 중소기업 또 중견기업으로서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업종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처럼 임대나 주점, 골프장 같은 거는 특정 업종은 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3년간 평균 매출액이 4천억 원 미만인 경우 중견기업은 해당이 되고, 물론 중소기업은 다 해당이 되고요. 10년 이상 경영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기준점을 그렇게 시작으로 하는 건가요? 10년 이상 경영은 피상속인, 그러니까 대표님 돌아가신 분이 하셔야 되는데 10년 동안 경영했다는 거는 50%를 초과하는 최대 주주가 된 시점부터 기산해서 하게 되고, 만약 사업을 하다가 업종을 바꿨어요. 업종을 바꾸면 새로운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업종을 변경하고 나서 시작한 때 그때부터 기산을 하게 되고, 또 법인 전환이 있거든요.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법인 전환했는데 동일한 업종을 하다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개인 사업자 기간을 포함해서 이렇게 10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네, 그럼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편에 소개를 해주셨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와 비슷하게 또 대표님과 자녀분에게 갖춰야 할 요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나 이런 창업자금 이런 증여세 과세특례보다는 사실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게 이 가업상속공제 제도입니다. 당연히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대표님 또 받으시는 자녀분에 대해서도 다 요건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먼저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요건은 첫째, 거주자여야 된다. 지난 회차인가에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민이냐 아니냐 이런 거 잘 안 따져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걸 따지거든요. 거주자가 아니고 비거주자, 외국에서 주로 사시는 분이다. 사업체는 여기 있어도 그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주식 보유 비율이 당연히 50% 이상 최대 주주가 돼야 되고요. 대표이사로 재직을 해야 되는데 대표이사 이제 재직 기간이 또 있어요. 대표이사 재직 기간이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데, 먼저 대표이사 재직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대표이사로 선임이 돼서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가 돼야 되고 실제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요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가업을 영위한 기간 중에 대표이사로서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을 해야 되거나 10년 이상 재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돌아가시는 날로부터 10년을 따져서 그중에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되는 게 있고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가업상속 공제를
이때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돼야지 된다고 했잖아요. 최대 주주라는 게 의미가 나 혼자 태제 주주가 아니고 최대 주주는 엄밀하게 말하면 최대 주주 등이거든요. 10% 가지고 있고 우리 가족이 10%, 20% 해가지고 가족 전체가 특수관계인이니까 합해서 50%를 넣으면 전부 다 최대 주주 등이 되는 거예요.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는데 어머니도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똑같이 최대 주주 등의 범위에 들어가지만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거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편보다도 더 훨씬 어려운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피상속인 요건 4가지. 거주자여야 되고요. 국정무관, 주민등록무관. 그리고 두 번째, 주식 보유 비율이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50% 이상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대표이사 재직 중이어야 되는데 10년 중에 5년 이상은 무조건 재직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등 1명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속인 요건도 굉장히 네. 까다롭게 적용 요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속인 요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것도 3가지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상속인도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상속일 전에 2년 이상은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지 된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상속인이 좀 나이가 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2년 동안 종사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좀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상속일 전에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해야 된다라는 거만 일단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에 취임을 해야 돼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편하게 돌아가신 뒤로부터 한 6개월 정도 내에는 임원으로 취임을 하셔야 된다. 상속인이. 그리고 또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는 대표이사까지 취임을 해야지 상속인의 요건으로서 정확히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인의 요건 3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상속인의 연령 18세,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2년 동안 직접 가업에 종사를 한 상태였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임원,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건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건데 가업상속 재산, 주식 말고 상속받은 사람이 현금이 많아요. 그 현금으로 상속받은 현금으로 상속세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경우에는 이런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해당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 조세 포탈, 회계 부정 행위로 해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확정되면 또 공제를 하지 않아요. 네, 조세 포탈이라고 하면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그런 탈세랑 또 비슷한 말인 건가요? 네, 대표님? 네,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검토해 볼 사항은 어떤 건가요? 가업에 해당이 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공제를 해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상속을 받았는데 주식 중에서 회사의 총 자산 중에서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가액만큼은 가업상속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업 무관 자산으로 보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반 상식하고 좀 맞는 것도 있고 세법상 정책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도 있는데 별장이나 농지, 임야, 업무와 관련없이 취득한 부동산, 서화, 골동품 이런 것도 회사의 자산으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대여금, 심지어는 회사에서 과다하게 보유한 현금까지도 사업 무관 자산으로 보도록 돼 있고 채권 이런 것들도 다 사업 무관 자산으로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세법상 열거돼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과 무관한 자산의 범위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마지막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라는 걸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금액적인 부분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께서 계속 경영한 기간이 10년 이상 돼야지 일단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계속 경영했다라는 것은 주식을 50%를 초과한 최대주주 등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경영에 참가한 때부터 이제 기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40% 밑에부터 경영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50%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실제 경영할
참여를 언제부터 했냐 그걸 따져서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은 200억 원까지 공제를 하고 그게 20년에서 30년 사이다 그러면 300억 원까지 공제를 하고 30년 이상이면은 500억 원까지 이렇게 공제 금액이 최대 500원까지 현행 제도로는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최대 500억 원이라면 그 30년 더 이상이 돼도 최대 한도는 500억 원이다 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현재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업상속 공제 제도에 대해서 긴 내용들을 알찬게 엑기스만 쏙쏙 뽑아서 우리 대표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조금 더 알찬 가업상속 공제 제도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전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